안녕하세요, 바로 캠핑직입니다. 오늘은 신월동에 캠핑카 대여를 나갑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대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미리 저장해둔 고객님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망우동에 갈 때 녹화를 했었어요. 설 연휴 동안에 처음으로 녹화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카메라의 조작법을 몰라서 다 녹화를 해놓고 포맷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는 두 번째지만 첫 번째 녹화처럼 진행을 합니다. 다시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 12월인 건데요, 등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캠핑카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캠핑장을 하고 싶었어요. 캠핑장을 하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땅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건 없었고, 빌려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캠핑장이라는 게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IT 업계에 15년 가까이 있었지만 받은 퇴직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일부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할 수 있는 사업 수준은 어떤 게 될까를 회사를 퇴사하고 한 6개월 정도 후부터 고민을 했고, 캠핑장을 할 저렴한 토지를 구하고 경치도 좋으면서 한 거를 못 찾겠으면 아예 내가 나만의 캠핑장을 만들겠다 해서 캠핑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여해드리는 신월동 고객님은 어제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다행히 오전이어서 대여가 가능했지, 오후 늦게나 저녁 때 전화를 주셨으면 오늘 대여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캠핑카는 대여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캠핑카를 대여하려면 물이 필요할 거잖아요. 캠핑카에서 사용할 그거를 미리 담아 놓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담아 놓으면 수돗물을 저희가 청수 탱크에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면은 안 좋잖아요. 대여가 뭐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대여가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갔을 때 물은 물탱크에도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항상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청수가 그러면은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준비 과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00리터 물을 담는다는 건 일단 수도가까지 차를 가져가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고 끝내서 다시 분리하고, 이 저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받는 시간만 기준으로 보면 20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저런 사전 준비 작업 해보면 1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한 40분 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세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치품들 중에서 많이 소모가 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시 챙겨놔야 되고 하는 비치품들 다시 챙겨서 넣어놓고, 뭐 이런 사전 작업들을 오늘 지금 연락해서 바로 출발하겠다는 일반 렌트카하고는 달리
일반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급하면 자동 세차기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캠핑카는 차량의 높이가 3.2m다 보니까 자동 세차기가 되는 곳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손 세차를 직접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정말 꽤 걸립니다. 그 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서두르면 1시간 반 정도의 대여 절차를 위한 준비 작업을 끝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유있게 이런저런 거 하면서 진행하면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일단 깜깜해서 뭐 프레시 불빛이나 이런 불빛으로 가로등 불빛으로 세차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해서 실제로는 참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일 대여는, 그러니까 당일 연락 주셔서 당일 대여하시는 절차는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 정말 필요로 하시지 않아 보이는 이상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뭐 갑자기 허리 아프신 어머님을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야 된다, 앰뷸런스도 힘들어 하신다 뭐 하시는 분들이 3, 4년에 한 번씩 계신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와드립니다. 그때는 물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함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정들을 말씀드려서 설득하는 작업을 꼭 거치기는 하죠. 이번에 고객님께서는 일단은 하실 예정이신데, 정확하게 주말 24시간, 아마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계약하기 전에 자녀분들하고 추억을 쌓고 싶으셔서 떠나는 여행이신 것 같았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이 차량은 아니지만 렌탈을 이용해서 다녀보면 좋은 추억들 많이 가거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캠핑카 운전하기 쉬워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덩치가 큽니다.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SUV 기준으로 삼으면 그 정도 운전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만 26세,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어린 분들이 아무래도 운동신경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운전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 26세 이상의 분들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캠핑카는 모두가 오토 캠핑, 오토 스틱이기 때문에,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어려움은 사실 딱히 없으시죠. 게다가 저희가 지금 몰고 있는 이 차량은 몽고3 기반의 캠핑카인데요. 몽고3 캠핑카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본네트 부분이 없잖아요. 승용차나 SUV와는 달리. 그래서 차량은 크지만 회전 반경 같은 걸 계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막아주는 게 없어서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런 위험성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캠핑카는 전속력으로 달리려고 만들어진 캠핑카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동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크래치 같은 사고를 저는 이제 교통사고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높이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다시 안내를 꼭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년에 그러면 캠핑카 한 대가 발생하는 사고는 얼마나 될까? 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에 스크래치 같은 사고는 1년에 한 번꼴? 그리고 파손, 예를 들면 어디랑 받아서, 이건 이제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후진하다가 벽이나 이런 류의, 나는 내 차의 그 재질이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탄성까지는 버팁니다만 그 다음에는 깨지거든요. 이렇게 깨져서 발생하는 수리, 이거는 이제 무슨 스크래치 사고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2, 3년에 한 번 정도꼴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율이 높지 않고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 걱정 안 하시고 이용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차량은 5인승 캠핑카입니다. 봉고3는 차량 자체가 원래가 3인승이고요. 그리고 뒤에 안전벨트 영역을 두 군데를 더 만들어서 3km 기와 IC까지 실제로 이제 5분이 앉아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5인승 캠핑카인데요. 이게 많이들 물어보고 있어요. 5분이 5인승 캠핑카인데 6명 갈 수 있어요? 6명이 이용할 거예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뭐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만약에 5인승 차량인데 6분이 타셨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셨다, 그러면 5분만 혜택을 받으십니다. 5분만 혜택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6분이 다치셨으면 6분이 다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분은 완전히 생돈이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안전은 일단 본인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주대교로 건너고 있는데, 행주대교 오늘 날씨라도 나름 포근한데 바람이 좀 세네요. 캠핑카는 이미 높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지날 때는 약간의 좌우 롤링이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 때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이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이제 식은땀이 등에 나게 된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목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초월했다고 나오는데 카메라도 60km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50대 중년의 남자가 유튜브를 한다는 게 사실 될까? 안 될까? 하여튼 걱정도 많았습니다만, 그냥 솔직한 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드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IT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뭔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블로그를 이용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바로 캠핑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찾아주시는 분들,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네이버 광고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고객님을 모시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영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몇 년 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한테 접하게 하고 그게 홍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대여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차량을 청소도 하고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대여 같은 거 없을 때 술 한잔하는 모습, 뭐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캠핑하는 모습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나마도 더 늦게 먹게 될 것 같아요. 대여를 1시에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여 절차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오면 2시에서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시간 단식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화곡동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와서 그런지 차량이 많네요. 많은이들 이제 나들이들을 가시나 봅니다. 현재까지 제가 살아본 바로는 1km 가족이 최고입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 가족들하고 많은 추억과 대화 나누시고 이어서 100m 그런 여행이나 박물관이라도 좋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나중에 그 추억들 하나씩 꺼내서 되뇌이면서 앞으로 5분 후 도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막 대여를 마쳤고요. 양천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제 계획으로는 까치산역까지는 걸어서 이동을 하고 이후부터는 전철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특이하게도 제가 까치산역을 가려면 이 육교가 아니고서는 저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배꼽 아파서 힘든데 차들이 많죠. 오늘 나들이 가는 사람이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너만 돌고 있는데요. 갑자기 서울스러워지네요. 전철역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상대로 거의 다 왔네요. 좀 보입니다. 까치산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서는 안 되며 정지된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는 위험하니 확실선 안쪽에 있어서 반드시 운전을 하고 이 대곡역에서 1시간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선택이 아주 심플합니다. 또 15도 이렇게 떨어지더니 오늘은 나름 얇게 입은 겉옷마저도 땀에 차 있네요. 여기는 수자원 공사예요. 좋죠. 이곳은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한샘교회라고.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네요. 배고픕니다.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고, 캠핑카는 바로 캠핑,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